이 바로 스노우 앱에도 신규로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컨펌 화면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화면도 하단에 광고 구자가 노출되는데요. 이 소재가 기존의 네이버 모바일 스마트 채널 구자와 동일한 가이드를 갖는 배너 유형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 1팀 최유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 Q&A를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광고 집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 후에 추가로 주신 내용 중에 이번에도 3가지를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의 이제 광고 운영 경험과 또 이제 네이버에서 말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네이버 GFA도 동영상 광고가 가능한지 였고요. 두 번째는 구매 전환이 발생되기까지 평균 클릭률이 몇 % 정도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도 구매 전환 목표까지 잡을 수 있는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1월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너는 몇 개 정도 등록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아마 내부에 디자이너 분이 없으시다면은 이 배너를 제작하고 또 이제 리사이징 하는 작업에도 좀 적지 않은 리소스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소재 개수 등록에 크게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1개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10개, 100개 이상까지 등록해서 진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유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매 전환까지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버전의 소재를 등록해서 좀 소재별로 클릭률이라던가 아니면 전환율 등의 데이터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다 다른 디자인으로, 다른 문구로 제작하셔도 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단순히 메시지, 그러니까 멘션만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의 위치만 변경하는 등의 좀 베리에이션 작업만 쳐서 올리시면 그래도 광고를 보는 유저의 입장에서 좀 피로도가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1개의 소재로만 운영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높은 클릭률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든 저희 배너가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꽤 좀 나온다, 요 단계에서는 소재를 계속해서 추가로 등록하시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런 입찰 등록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심사, 연령대, 오디언스와 같은 타겟 설정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소머리 국밥이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1개의 상품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최소 3개의 배너 소재를 제작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나 문구의 배치를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좀 과감하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던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배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와 가격 할인율을 크게 강조해서 가격을 명시했고요. 곤지암 소머리국밥 이렇게 상품명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배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품 개수라던가 가격을 명시해 주었고, 메인 문구로는 벌써 재구매만 35번째 와 같이 좀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제품이 굉장히 맛있다, 제품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세 번째 배너 같은 경우에는 메인 문구가 국밥 먹으러 곤지암까지 가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써주었는데요. 이렇게 초반에 배너를 등록했는데도 구매가 없다, 이럴 경우에 좀 낙담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소재로 시도하시다 보면 정말 전환이 터지는 소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꼭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테스트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도 리타겟팅이 가능한가요? 네,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는 리타겟팅이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뭐 리타겟과 관련된 뭐 업데이트 이슈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와 또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한 다른 광고 매체를 믹스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객 관리 파일이 있으면 고객 파일 관리, 여기 도구 들어가셔서 타겟 관리로 들어가시면 고객 파일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고객 파일을 등록하시면은 어떤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고객 파일 관리를 사용해서 광고를 집행하면서 뭐 뛰어나게 성과를 보인 사례가 많지 않아서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GFA 광고 자체를 신규 잠재 유저의 유인 매체로 좀 구분지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네이버에만 광고가 노출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에만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11월에 이제 신규로 노출 영역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는 모바일 지면에 가장 최적화된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PC 쪽도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은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PC 쪽 구자가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와 또 이번 11월에 신규로 추가되는 노출 구자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PC로 처음 이제 화면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여기도 광고 구자가 있고요. 여기도 광고 구자가 있죠. 이쪽은 뭐 흔히들 아시는 타임 배너라고 하는데 보장형으로 들어가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광고 구자이고요. 이제 네이버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에 오늘 읽을 만한 글이 있죠. 일명 주제판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뭐 카테고리 잡부터 테크, 여행, 뭐 건강, 연애, 결혼 쭉 넘기시다 보면 뭐 패션 뷰티 쪽에 관련된 콘텐츠가 있고 뭐 동물 공감이라던가 팝 영역, 뭐 공연 전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심 주제 설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앞단에 그 주제만 노출이 되곤 하는데요. 초기화를 해보면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보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광고가 숨어 있어요. 되게 광고 영역이 아닌 것 같죠? 보시면 여기 AD라고 써지신 거 작은 게 보이실까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블로그 보기라는 버튼이 있네요.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시면 여기도 AD라고 써진 광고 구자가 있는데 여기는 버튼이 포스트 보기로 나와 있어요. 다른 카테는 뭐 더 알아보기라는 신규 보험이 출시됐다는 내용이고요. 여행 탭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포스트 보기라는 버튼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광고 버튼이 뭐 블로그 보기에서부터 포스트 보기, 네이버 TV 보기, 또 지금 구매하기, 더 알아보기 총 5가지 이상으로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버튼이 블로그 보기, 카페 보기, 포스트 보기, 네이버 TV 보기의 버튼을 가진 콘텐츠는 보장형 배너라고 해서 선거용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버튼이 지금 구매하기, 또 더 알아보기로 노출되는 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네이버 선거용 배너 광고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보장형 배너와 선거용 배너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집행 방법으로는 보장형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 혹은 랩사를 통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선거용 배너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계정만 생성해서 직접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뭐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과금 방식인데요. 보장형 배너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고정된 판매 단가가 있어요. 최소 250만 원부터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주제 판별로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성과형 배너의 과금 방식은 클릭당 비용, 즉 CPC와 CPM으로 과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집행 기간으로 한번 보면 보장형 배너는 주 7일 노출이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번 구자를 사면은 구자 한 개에 일주일 동안 계속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성과형 배너 광고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로그 썸네일과 아니면 블로그 어떤 포스팅의 제목처럼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제판 영역 자체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와 또 이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영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제판 콘텐츠와 유사하게 좀 정보를 준다라는 식으로 블로그나 포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카피는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좀 시즌이 반영된 문구 혹은 트렌드를 반영한 문구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어두운 배경보다는 좀 밝은 배경과 뚜렷한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는 게 이용자들의 관심을 더욱 유발시킬 수 있는 점, 소재를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1월 10일부터 네이버 모바일과 PC 외에 새롭게 노출되는 구자인데요. 저도 이 스노우 앱은 이전부터 설치를 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자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로 스노우 앱에도 신규로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일자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요. 광고 노출 영역으로는 총 2곳입니다. 스노우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사진 컨펌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나서 갤러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갤러리 화면이 뜨죠. 보시면은 사진 컨펌 화면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화면도 하단에 광고 구자가 노출되는데요. 이 소재가 기존의 네이버 모바일 스마트 채널 구자와 동일한 가이드를 갖는 배너 유형인데요. 소재를 제작해 주실 때에도 이렇게 눕기형 이미지 타입, 썸네일형 이미지 타입 2가지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계좌 위치는 광고 그룹단에서 세팅을 하실 때 네이버 패밀리 매체에서 스마트 채널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스노우 앱에도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배너는 몇 개 정도 등록해야 하나요? 리타게팅 가능한가요? 네이버에만 노출되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